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브라스키의 디지털 신호 처리 제5장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는 기술사 시험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좀 찍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산 불리에 변한 이제 있고 DFT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요 DFT를 알아야 DFT에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DSP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이제 이 처리를 할 수 있는데 DFT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DFT라는 개념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FFT 패스트 이제 프리에 트랜스폼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장에는 이제 DFT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DFT는 연산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제 이제 많은 연산량을 이제 획기적으로 줄이는 알고리즘이 FFT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뭐 매트랩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그 다음에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로 어떤 뭐 파형을 이제 찍어가지고 그 이제 패스트 프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주파수 영역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다 이제 이 FFT를 이용해서 이제 디지털 신호 처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5장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이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연속 시간 이제 불의의 급수, 불의의 변환 그러니까 CT 이제 FS, CT, FT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리트 이제 타임 불의의 급수 그 다음에 디스크리트 타임 불의의 변환 이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라플라스 변환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로 오게 되면은 이제 Z 변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Z 변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DTFT T도 사실은 이제 아날로그적인 그런 이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이제 디지털 신호 처리를 할 수는 없다.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 신호 처리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DFT라는 개념 이제 변환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DFT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DFS라는 개념 그러니까 이제 디스크리트 프리의 이제 시리즈라는 요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DFT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제 FFT를 패스트 프리의 트랜스폼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이 5장, 5장의 내용이 좀 제가 볼 때는 좀 어렵기도 하고 좀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DFT를 알라 그러면은 일단 DFS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좀 이제 인터넷 자료를 좀 찾고 이제 뒤다 보니까 결국엔 DFS는 뭐냐면 D DTFS 하고 이제 좀 개념이 그 좀 같은 걸로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인터넷으로 우리가 이렇게 찾다 보면은 이제 CTFS, CTFT, 그 다음에 DTFS, DTFT 이제 요렇게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DFS라는 개념을 따로 설명 안 하고 바로 이제 DFT라는 개념을 이제 보통 요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이제 그 어떤 그 글들이 그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러니까 DTFS하고 그다음에 DFS하고 어떤 게 차이가 날까? 저도 이제 좀 많이 찾아봤는데 일단 제가 찾은 바로는 DTFS와 DFS는 거의 이제 동일하다. 이렇게 좀 이제 이해를 해도 크게 이제 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이제 DTFT나 뭐 이제 그 Z 변환 이런 걸 해도 완벽하게 우리가 디지털 신호 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이제 DFS 즉 DTFS 개념에서 그 다음에 DFT 이제 변환을 이끌어내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FPT로 와야 이제 그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제 요게 이제 좀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그 양이 많아서 다 할 수는 없고 일단은 그 이제 DFS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만 좀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오펜하임의 신호 시스템에서도 계속 이제 얘기했던 그 이제 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CTFS Continuous Time Pre의 급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 게 CTFT가 되겠죠. 이제 Continuous Time Pre Transform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DTFS Discrete Time Pre의 시리즈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Discrete Time Pre의 Transform 이제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할 내용을 이제 좀 여기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DFT를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DFS의 개념을 좀 알아야 되고 DFS의 개념은 DTFS와 동일 개념이다 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가 요 CTFS 이제 Continuous Time Pre의 급수와 그 다음에 그 DTFS Discrete Time Pre의 급수의 어떤 차이가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AK는 요 이제 우리가 X 이제 K라고도 보통 이제 표기를 이제 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풀이의 급수는 어떤 요 주기 신호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요 오메가 제로 이제 기본 주파수에서 요게 이제 기본 주파수죠. 기본 주파수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고주파 성분을 곱하는 거죠. 저에다가 고주파 성분을 이렇게 곱하는 거죠. 이제 곱해가지고 이제 요게 이제 고주파 성분인데 고주파 성분은 이제 그 주파수가 많아지는 거고 그 고주파 성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아는 이제 불의의 급수인데 근데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그 컨티뉴어스 타임 프리의 급수는 이게 이제 그 주파수 영역에서 반복이 없는데 그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가면은 이게 이제 n 주기로 반복이 된다. 이게 주파수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기본 주기는 그 이제 얘는 이제 t분의 2파인데 반해가지고 그 디스크리트 타임 프리의 급수는 이제 n분의 2파이 여기다가 이제 고적파 성분 이제 k를 곱하는데 k는 이제 0에서 n-1까지 이제 요렇게 고적파 성분은 이제 그 n-1까지 해가지고 이제 이 주기로 계속 이제 반복이 된다. 요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이 핵심이 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보면은 뭐 이제 그 CTFS 이제 그 연속 시간 풀이의 급수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주기를 이제 무한대로 하면은 연속 시간 풀이의 변환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 풀이의 급수나 풀이의 변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파수가 우리 이제 허수 부분을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존재를 하는데 얘를 이제 확장 이렇게 하는 게 라플라스 변환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디스크리트 풀이의 급수와 디스크리트 풀이의 변환도 마찬가지. 얘도 이제 그 주기가 반복되니까 반복되는 주기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복소수 영역에 표현이 되고 우리가 이제 복소수도 이제 쟤를 계속 곱하면은 이제 걔가 계속 이제 반복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요 단위원 여기에 주파수 성분들이 요렇게 이제 이렇게 몰려 있는데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Z 변환이 이제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순수하게 주파수 성분만 이제 본다 그러면은 그 이제 라플라스 변환은 필요가 없겠죠. 이제 그냥 요 축에서 나오는 이제 주파수만 알면 되고 그다음에 디스크리트 타임 같은 경우는 요 단위원에서 이제 요 주파수 성분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런 식으로 이제 알면은 끝나는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제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신호가 이제 그 발산하고 그 다음에 또 수렴하고 이제 이런 걸 이제 그러니까 어떤 신호에 어떤 고주파 성분이 있는 것만 알면은 이제 요 오메가 축, 그러니까 흡수 축, 그다음에 요 단위원 축에 이제 요 주파수 성분들만 알면 되지만은 우리가 제어를 하려 그러면은 이제 그 신호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라 그러면은 이제 요 Z 변환에서 이제 요 주파수 영역에서 뭔가 확정이 필요하다. 이제 그래서 요렇게 이제 됐다.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과 Z 변환이 나왔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호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라플라스 변환이나 Z 변환은 이제 그 어찌 보면 좀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조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요것만 생각하면 된다. 이제 요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완전한 디지털로 가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 DFS 이 개념을 우리가 이제 좀 알고 요 개념은 이제 결국엔 이제 DFS 개념이 되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기가 계속 이제 일이 반복되는데 거기서 한 주기만 따와 가지고 이제 그 DFT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FFT가 나온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그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에 신호화 시스템에서 이제 라플라스 변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 이제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이 주기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뭐 원으로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서 그 풀이의 그 급수를 이제 그 정의를 이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제 주기 신호를 이제 이렇게 틸다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변에 이제 그 익스포넨셜 j2의 이제 n분의 파이의 rn을 이제 양변에 곱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요 부분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그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서로 이렇게 상쇄돼 가지고 다 이제 0이 된다. 그래서 그 K는 이제 R에서만 이게 이제 그 같으면 이게 0이 되겠죠. 0이 되면 이제 이 전체가 이제 1이 되겠죠. 1이 돼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값이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다 이제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제 반대되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다 상쇄가 된다. 그 외에는 이걸 이제 요 페이지에서 이제 설명하는 거는 이제 요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상쇄가 되냐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내적 직교성 이제 이런 어떤 개념을 보면은 이제 요게 왜 이제 이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좀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좀 설명이 그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DFS 즉 이제 지금 이제 DT FS 이제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고 그래서 이제 예제를 이제 풀어보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0, 1, 2, 3, 0, 0, 1, 2, 3 세 개가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주파수 개수 요게 개수죠. 이제 해당 주파수 개수 해당 고조파의 개수 그러니까 이제 이제 크기가 되겠죠. 크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식에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얘는 이제 6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1일 때는 이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j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2를 넣으면은 이게 이제 요 브라키스 책에는 2가 돼 있는데 이게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게 마이너스 2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되는데 요거는 좀 한번 뭐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을 넣으면은 이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j 이제 요렇게 이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요게 이제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해봤는데 아무리 해도 마이너스 2 같은데 뭐 좀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그래프를 그리보면은 이제 0, 1, 2, 이제 3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크기를 구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아까 이제 요 나온 이제 6, 그 다음에 이제 2 플러스 2j,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j,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수하고 헛수를 이제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뭐 마이너스 2에 이제 그 2 하면 이제 하나는 이제 요렇게 될 거고 하나는 이제 요렇게 될 거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면은 이제 요 각도를 이제 요렇게 보는 게 맞는지 요렇게 보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135도가 될 거고 이렇게 보면 45도가 될 거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 이제 저기 135가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이제 요 크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크기는 이제 우리가 있고 복수수 크기니까 루트 2에 이제 그 마이너스 2 플러스 얘 제곱에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또 2의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하면 되고 그다음에 요 각도는 이제 우리가 저 아크 탄젠트 이제 요 요 실수부하고 헛수부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되겠죠 이제 실수부하고 헛수부 이렇게 이제 구하면은 이제 그 요 각도가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이제 좀 이 그러니까 크기하고 이제 위상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좀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쓰면은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나중에 보면 이제 요걸 이제 또 회전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얘를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이제 WN을 그 마이너스 J의 n분의 2파이 이렇게 이제 그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주기 신호에 대해 가지고 이제 예제를 풀어보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나올 수 있다 뭐 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매트랩으로 이제 그 그려보면은 매트랩으로 그려보면은 이제 요 길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변화시켰을 때 여기 보면 이제 L과 이제 N을 이렇게 변화시켰을 때 이제 그 DFS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요 DFS하고 Z 변환과의 어떤 그 관계를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 Z 변환과의 관계라고 그러면 DFS는 이제 요건 이제 순수하게 주파수 성분이기 때문에 주, 주파수 성분이기 때문에 그 요 단위원에서 이제 요렇게 이제 그 주파수가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DFS가 단위원에서 Z 변환의 N개의 간격을 가진 샘플 표현 그러니까 이제 요, 요 단위원에서 이제 저 주파수가 표현이 된다. 이제 요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DTFT와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DTFT를 이제 그 어떤 이제 비주기 신호에 대해 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요 주파수는 이제 이럴 수 이제 연속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얘를 이제 그 샘플링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샘플링 한 거다. 이제 요렇게
그 이제 DFS와 이제 그 Z 변환, 그 다음에 DFS와 DTFT의 관계를 이제 이렇게 그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는 이제 DFS가 그 이 간격으로 DFT를 균일하게 샘플링함으로써 얻어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DFS에 대한 그 어떤 성질은 이제 뭐 그 이제 우리가 전에 했던 것처럼 이제 선형성 있고 그다음 신호 이동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상대성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복소수 이제 켤레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좀 볼 때는 좀 이게 좀 참고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오펜하임의 신호화 시스템 할 때도 이게 복소 어떤 그 이제 켤레 성질에 대해 가지고 좀 많이 좀 이렇게 이제 헷갈리던데 근데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제 여기 좀 좋은 이제 요 우리가 복소 켤레성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그림이 좀 이 좋은 그림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저같이 이제 좀 이 여기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 그림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 코사인 성분은 이제 그 주파수 성분이 이제 그 리얼 파트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사인 성분은 그 허수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형성이 되죠.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오일량 등식에 보면은 E의 J의 세타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J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이제 사인 세타인데 그럼 사인에 J를 곱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한 바퀴 회전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J를 곱하면 이제 90도씩 따라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인 세타는 허수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J를 곱함을 해가지고 이제 한 바퀴 회전한다는 거죠. 회전해가지고 회전하면은 이제 그 이제 이제 실수축으로 이제 하죠. 그러면은 이 두 개를 서로 더하면은 이제 그 원래 이제 그 이 하나의 이제 그 실수축에 해당하는 주파수 성분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돌렸을 때 보면은 요거는 서로 상쇄되고 요게 이제 더해져 가지고 이제 실수축에 주파수 성분만 나온다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오일락 등식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일락 등식에서 이제 그 이 사인에 왜 이제 그 이 복수수 i를 곱했냐 하는 거는 이제 허수축에 있는 걸 코사인 이제 실수축에 있는 코사인 성분과 이제 서로 이제 위상을 맞춰 놓고 합치게 하기 위해서 제를 곱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실질적인 이제 주파수 성분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그 켤레 어떤 특성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것도 이제 이 우리 흡수의 주기성 그러니까 이제 우리 Z 변환이 왜 이제 이게 그 이제 원으로 되냐 하는 것도 보면 이제 이런 흡수의 어떤 주기성하고 이제 좀 관계가 있지 않냐 이제 뭐 그렇게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실수 그러니까 이제 우함수, 기함수 이제 이것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이제 되게 그 이제 우리가 뭐 이제 CTFT나 DTFT를 하게 되면은
이제 풀이의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그 이제 크기하고 이제 위상이 나오는데 그 크기는 보면 이제 이게 저기 이제 우함수고 위상은 이제 기함수고 이제 뭐 이런 어떤 이제 그 특성들이 있다. 이제 요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적인 컨볼루션 관계도 있고 곱셈, 그다음에 파시발의 정리까지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풀이의 어떤 그 이제 이산 풀이의 급수, 그러니까 DFS의 성질을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5장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지금 요 뒤에 나와 있는 그 이제 샘플링과 Z 변환의 이제 복원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DTFT에 대한 어떤 성질, 이제 그걸 이제 이해를 하고 뒤에 보면 또 이제 그 이제 원형 컨볼루션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는데 이제 그런 걸 그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제 좀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이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주파수 영역에서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급수 형태로 주파수 영역에서 이제 이런 어떤 디스크리트한 이제 그런 게 나오려고 그러면은 얘를 다시 이제 인버스 이제 이제 트랜스폼 해가지고 시간 영역으로 돌리면은 이제 이게 항상 이제 주기적인 신호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풀이의 급수를 보면은 얘는 이제 주기 신호죠, 주기 신호. 시간 영역에서 이제 주기 신호고, 그 다음에 주파수 영역으로 오면은 이제 컨티뉴어스 하든 디스크리트 하든 항상 이제 그 디스크리트한 주파수 고주파 성분이 나오죠, 이제. 그런데 이제 이제 DFT는 이거는 이제 저기 이제 비주기 신호지, 비주기 신호. 비주기 신호인데 얘를 다시 이제 그러니까 이제 DTFT에서 이제 샘플링 해가지고 그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도 이제 디스크리트한 파형을 얻을 수는 있는데 걔를 다시 시간 영역으로 돌리면은 주기 신호로 변해버린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이제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뒤에 보면은 이제 뭐 스필라 이제 컨볼루션 뭐 이런 개념들이 이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공부를 좀 더 이제 좀 잘 해가지고 이제 좀 전체적으로 좀 정리가 된 상태에서 어 다시 한번 좀 영상을 좀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제가 이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지금 DSP 신호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DFT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DFT를 알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DTFS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DTFS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CTFS와 DTFS의 차이가 뭔지를 일단은 아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반복이 된다 하는 거. 요 N 주기로, N 크기로 이제 반복이 된다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다. 뭐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만일에 뭐 좀 깊이 이제 뭐 공부를 하고
있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하면은 이제 요 이제 이런 그 이제 이산풀이의 급수의 성질 또 이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이제 이 복소 켤레성에 대해서도 좀 이제 이런 개념을 통해서 조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좀 그 소개를 일단 시켜드렸고, 그래서 오늘은 저도 이제 좀 그 일단은 오장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게 좀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다음 주에 조금 더 공부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오장을 아마 다 끝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최대한 좀 많은 걸 조금 더 정리된 이제 그 내용을 좀 올릴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